호카는 2009년에 런칭한 젊은 브랜드이지만 러닝과 트레일 러닝 분야뿐만 아니라 등산화 분야에서도 급성장을 보이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런칭하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국내에서도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카와와 더불어 호카를 대표하는 인기 등산화 아나카파가 2년 만에 업그레이드되어 출시되었는데요. 무게와 소재, 디자인, 방수 성능, 설계 방식 등 제품력 측면에서 당일 산행을 위한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호카에서 출시한 제품을 경험하고 아나카파 1도 지난 2년간 다양한 지형에서 착용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지난 3주간 아나카파 2를 직접 체험해보고 세부 스펙을 디테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카와의 차이점도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화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나카파2는 아나카파1과 마찬가지로 미드컷, 로우컷 두 가지 라인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전작의 기본 뼈대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재활용 또는 천연 소재 사용 비중을 높이고 아킬레스건 보호 능력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미드컷 기준의 무게는 남성용 510g, 전작과 마찬가지로 동급의 경쟁사 제품 대비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호카는 러닝화나 트레일 러닝화와 마찬가지로 등산화도 쿠션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신발 전체의 무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충격 흡수 능력이 좋고 유연성과 편안함을 갖춘 EVA 소재의 미드솔을 적용하였습니다. 방수 성능과 무게, 통기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피는 누벅 가죽과 메쉬를 혼합하여 제작하였고 내피에는 고어텍스 안감을 적용하였습니다. 아웃솔은 다양한 한국 지형에서 최적의 접지력을 발휘하는 비브람 메가그립 창을 적용하였는데요. 비브람 메가그립을 주로 적용하는 호카의 인기 때문인지 해외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산 브랜드도 최근 메가그립을 적용한 등산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카의 신발 라인업은 해외에서 아킬레스건의 통증을 줄이고 아킬레스건염을 예방할 수 있는 브랜드로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는데요. 아나카파2의 경우엔 아킬레스건을 서포트하는 기능을 전체적으로 재설계하여 반영했습니다. 가피는 천연가죽인 누벅과 재활용한 합성 소재 메쉬를 혼합하여 방수 성능과 내구성, 통기성의 균형을 찾아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산화에 사용되는 천연가죽은 크게 풀그레인과 스웨이드, 누벅이 있는데요. 풀그레인은 가죽의 가장 바깥층으로 단단하고 질겨 내구성과 방수성이 뛰어나지만 뻣뻣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고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며 통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주로 고가의 중등산화에 채택됩니다. 스웨이드는 누벅과 유사한 특성의 가죽이지만 내구성과 방수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얼룩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누벅은 풀그레인보다는 내구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유연성이 좋고 편안한 착용감으로 인해 장거리 산행에도 불편함이 적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벨벳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적으로는 독특하고 세련된 느낌을 자아내죠. 합성 소재보다 통기성이 좋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아나카파에 채택된 누벅 가죽은 비영리 단체인 레더 워킹그룹에서 인증을 받았는데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마크로서 골드 등급을 부여받은 가죽을 채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성 소재는 저렴하지만 가죽 소재보다는 통기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나 합성 소재라고 하더라도 소재 전체에 작은 구멍을 낸 메쉬 소재는 통기성이 좋아 발을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며 땀과 습기가 축적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아는 가피의 대부분을 누벅 가죽을 채택한 반면 아나카파는 누벅 가죽과 메쉬를 약 50대 50 비율로 적용하였습니다. 누벅 가죽 사용 비율이 높은 점은 카아의 판매 가격이 아나카파보다 높은 결정적 이유로 보입니다. 외부 가피에는 수분 침투를 막아내기 위해 발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피에는 고어텍스를 적용하였는데요. 고어텍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외부로부터의 수분 침투를 막아낸 소재입니다. 방수 성능 테스트를 위해 10cm 깊이의 물을 수조에 채우고 신발 내부에 키친타올을 넣어 1시간 뒤에 꺼내보았는데요. 전혀 젖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어텍스 멤브레인은 방수 성능은 우수하지만 기온이 매우 높은 여름철에 장시간 산행을 할 때에는 신발 내부에 열기를 가두어 덥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나카파 미드 제품의 경우엔 상품 페이지에도 봄, 가을, 겨울용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미드컷보다는 로우컷 모델을 선택하시거나 고어텍스가 적용되지 않은 비방수 모델인 아나카파 1 브리즈 시리즈를 선택하시는 게 나은 선택입니다.
두꺼운 미드솔은 호카에 대해 긍정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이자 제품력을 좌우하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신발 뒷부분 미드솔의 두께를 힐스택이라 부르는데요. 힐스택의 높이는 신발의 전체적인 착용감과 기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힐스택이 낮은 신발은 맨발과 유사하여 자연스러운 걸음이 가능하지만 충격 흡수 능력이 낮습니다. 반면에 아나카파와 같이 힐스택이 높으면 쿠션과 충격 흡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나카파는 앞발의 스택도 다른 등산화 모델에 비해 아주 살짝 높은데요. 경사가 심한 오르막에서 앞발로 오르거나 내리막에서 앞발로 착지를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산화 미드솔 소재로는 EVA, 폴리우레탄, TPU 등이 사용되는데요. 미드솔의 재질이 너무 단단하면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아킬레스건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아나카파2는 사탕수수 30%가 첨가된 EVA 소재가 채택되어 있는데요. EVA 소재는 다른 소재에 비해 가볍고 유연하여 쿠션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호카 등산화와 트레일러닝화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호카를 착용한 이후에는 장거리 종주 산행 시에도 피로감이 확실하게 덜 느껴집니다. 미드솔 두께와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힐투토 드롭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힐투토 드롭은 신발 뒷굽의 높이와 발가락 부분의 높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드롭이 낮은 신발은 앞발 또는 가운데로 착지하는 걸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고, 드롭이 높은 신발은 보행 시의 압력을 앞발에서 뒷발로 일부분 옮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카에서 생산한 등산화는 평균적으로 4에서 6mm의 부셋을 나타났는데요. 아나카파1은 6mm, 카2도 6mm가 적용되어 있는데 아나카파2 미드컷은 7mm, 로우컷은 8mm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아킬레스건에 가해지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판단됩니다. 굽이 낮은 신발을 주로 신다가 호카의 등산화를 처음 신는 분들은 미드솔의 두께감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보행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 구매했을 때 바로 장거리 산행을 나서기보다는 산행 거리와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착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나카파2의 아웃솔은 믿고 보는 비브람 메가그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최근 메가그립을 적용한 호카의 등산화와 트레일러닝화가 인기를 끌자 다른 국내의 브랜드도 메가그립을 적용한 신발 출시를 늘리고 있다는 점은 아웃도어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지난 6년간 호카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 등산화에 적용된 메가그립을 경험했을 때 마른 바위나 젖은 바위, 진흙길, 눈길 등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성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고, 아나카파2의 접지력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접지력이라 부르는 용어는 해외에서는 그립과 트랙션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데요. 그립은 등산화가 바위나 자갈과 같은 미끄러운 표면에 달라붙는 능력을 의미하고, 트랙션은 앞으로 전진하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립은 러그의 접촉 면적과 디자인 패턴에 영향을 많이 받고, 트랙션은 러그의 깊이와 배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힐브레이크 디자인의 형태도 내리막에서 트랙션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호카의 등산화는 힐브레이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온 스왈로우 트레일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내리막 바위길이나 계단에서 가끔씩 뒤꿈치가 걸리긴 하지만 확실하게 안정성 있게 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제 경험상 각도가 높은 급경사 계단을 내려오실 때는 난간을 꽉 붙잡고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웃솔의 전반적인 디자인 구조를 살펴봤을 때, 그리고 제 경험상 하하의 접지력이 아나카파보다는 살짝 나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마른 바위 지형의 경우엔 아나카파로 옥한산이나 관악산 등의 일반적인 코스를 오르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리치 전용 등산화가 아니기 때문에 관악산 6번 코스처럼 난간이나 손잡이가 없이 급경사를 올라야 하는 코스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나카파는 밑창의 모든 부위에 메가그립이 적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의 중앙 부분엔 일반적인 고무 소재가 적용되어 있고, 메가그립이 적용된 부위 대비 빨리 닳습니다. 따라서 아나카파는 러브의 두께가 약 2mm 정도로 다른 신발 대비 조금 짧은 편이라 밑창의 수명이 짧을 수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통해 발목이 단련된 분이라면 로우컷 모델을 선택하고 바위가 많은 산을 찾으셔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악 지형에 익숙하지 않고 발목이나 아킬레스건이 약하신 분이라면 미드컷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부상 예방 측면에서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서울포의 두께와 높이, 그리고 레이스 시스템은 발목 지지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신발 내부에서 발이 헛돌게 될 경우엔 발목 부상과 물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나카파를 착용하고 신발끈을 꽉 쥐었을 때 전체적으로 빈틈없이
같이 잘 잡아주기 때문에 발목 지지력은 괜찮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나카파에는 끈을 걸칠 수 있는 금속 소재의 후크가 3개 적용되어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근육과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발끈을 조금 느슨하게 묶거나 1개 정도를 건너뛰고 묶는 것이 좋고, 내려올 때는 발목이 헛돌지 않게, 그리고 물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단단하게 묶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면에서 후크가 3개인 점은 한두 개 정도 적용되어 있는 동급 등산화에 비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나카파보다는 카하의 설포 두께가 두껍고 발목을 잡아주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장거리 산행이나 15kg 이상의 무거운 짐을 메고 오르내리는 백패킹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힐 카운터의 재질과 미드솔의 탄성도 발목과 아킬레스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아나카파는 탄탄한 힐 카운터 그리고 쿠션감이 있으면서도 적절한 반발력이 있어 장시간 산행을 해도 개인적으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신발과 달리 카하와 아나카파에 적용된 카운터 라이닝, 풀탭 디자인은 신발을 빠르게 신고 벗을 수 있어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신발끈을 완전히 풀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고 벗을 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신발은 보통 풀탭만 적용되어 있어 착용 전의 끈을 모두 여유롭게 풀어주거나 발을 밀어 넣을 때 우겨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추가로 해외에서 아나카파 1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나카파는 두꺼운 미드솔과 높은 스택 높이에도 불구하고 90도 각도로 구부리는데 힘이 덜 든다고 합니다. 즉 산행 시에도 피로도가 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추운 환경을 가정하여 냉동실에 아나카파를 20분간 넣었다가 꺼낸 이후에 90도 각도로 구부리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부드러움과 유연성을 크게 잃지 않은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겨울 산행 시에도 보행 성능이 나쁘지 않고 피로도가 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포와 신발 사이에 갈라진 공간이 있거나 설포가 헐렁하면 마사토나 돌가루 등의 이물질이 신발 내부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드컷 모델은 높은 위치까지 설포가 맞닿아 있고 발목과 밀착되기 때문에 신발끈을 잘 묶어주면 이물질이 침투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카하에 비해 아나카파는 동일하게 표기된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발볼이 살짝 좁게 제작되어 신발끈을 조이며 다소 갑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반 사이즈는 추가해서 신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 산행까지 염두하고 계신다면 한 사이즈 정도를 올려서 신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각 개인의 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매장을 직접 방문해보고 신어보고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 호카 직영 매장을 방문하면 발 사이즈 를 무료로 스캐닝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나카파2는 아나카파1에 비해 무게가 증가하였지만 동급 제품 대비 여전히 가장 가벼운 등산화에 속합니다. 제가 무게를 직접 측정해본 결과 아나카파2의 실제 무게는 반 사이즈가 더 큰 제품에도 상품 페이지에 표기된 무게보다 더 적게 나갑니다. 아나카파2의 국내 출시 가격은 미드컷은 25만 9천원, 로우컷은 21만 9천원이며 카하와 비교해서는 로우컷은 6만원, 미드컷은 7만원이 저렴합니다. 호카가 인기를 끌다 보니 최근 해외 직구 채널에서 짝퉁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도 호카 트레일러닝화를 10만원 이하에 구입했다는 분이 있어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정가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짝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때는 후기를 꼭 살펴보시고 거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카하에서 출시한 아나카파2의 세부 스펙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카하와의 차이점도 알려드렸는데요. 아나카파2는 다음과 같은 니즈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흙길, 마른 바위, 젖은 바위, 비가 오는 날 또는 비가 내린 이후에 당일 산행을 가고자 하시는 분. 둘째, 가볍고 쿠션이 좋은 등산화를 선호하는 등산 입문자 또는 동호인. 셋째, 최소한의 경량 등산 장비로 멀티 지형을 빠른 속도로 주파하고자 하시는 분. 넷째,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있는 분. 다섯째, 한 달에 산행을 4회 이하로 적게 즐기지만 카하의 높은 가격에 합리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 여섯째, 계절적으로는 미드컷 모델은 봄, 가을, 겨울용으로 추천드리고 로우컷은 봄, 여름, 가을용 또는 발목이 강하거나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안전하고 즐겁게 산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